네, 매주 수요일에 만나보는 사건의 재구성입니다. 박성배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BTS의 소속사죠. 하이브, 잘 나가는 줄로만 알았는데 요즘 시끄럽습니다. 하이브의 레이블이라고 하는 일종의 자회사 개념이죠. 레이블. 근데 그 뉴진스의 소속사, 그 하이브의 레이블 중 한 곳인 이 어도어와 하이브 간의 어떤 갈등이 지금 수면 위로 떠올랐거든요. 지금까지 벌어진 상황을 좀 한번 일단 정리해 주시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아이돌 그룹 BTS는 그 빅히트 소속입니다. 빅히트가 2005년 방시혁 의장이 설립한 이후에 사명을 하이브로 변경하는데 하이브는 성장 과정에서 여러 중소기획사를 흡수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단순히 한 회사로 합병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 회사와 자회사의 관계, 레이블 체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즉 흡수 합병한 여러 중소기획사들을 하이브 산하의 독자적인 레이블로 편성시키는 방식을 추구하는데 이에 따라서 현재 BTS가 소속된 빅히트, 르세라핌이 소속된 소스뮤직, 아일리시 소속된 빌리 프랩, 뉴진스가 소속된 어도어 등 하이브 아래에는 11개의 레이블이 존재합니다. 여러 레이블을 거느리고 있는 대형 기획사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민희진 이사, SM의 민희진 이사가 SM에서 입지 전적인 인물입니다.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10수년 만에 등기 이사로 등재될 정도였는데 탁월한 제작자인 민희진 이사를 영입하면서 어도어를 설립했고 어도어의 대표로 민희진 대표가 취임합니다. 그리고 2년 전에 민희진 대표의 독자적인 영역으로 발굴한 걸그룹 뉴진스가 데뷔하는데 뉴진스가 큰 성공을 거둡니다. 현재 우리나라 걸그룹 전체를 이끌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도어의 경영권을 하이브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민희진 대표가 이제 어도어가 탈취하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민희진 대표 쪽에서는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감사 자체가 그걸 빌미로 해서 보복 감사를 한 거다. 이렇게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이죠. 하이브는 그 산하의 여러 레이블의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의 지분을 50% 초과 보유할 경우에는 모 회사와 자회사의 관계가 설정되는데 하이브는 전체 레이블의 모 회사에 해당합니다. 이 어도어의 경우에도 하이브가 8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민희진 대표가 18%, 민희진 대표를 포함한 어도어 경영진이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난 22일 하이브가 전격적으로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합니다. 어도어 경영진이 하이브의 경영권을 탈취 시도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게 된 것인데 회사 전산 자료를 회수하고 대면 진술 확보를 시도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 내막 사모펀드, 벤처 캐피털의 어도어 경영진이 접촉해서 하이브의 내부 정보를 흘리고 상황에 따라서 우호적인 투자자를 포섭해서 다수의 하이브가 보유하고 있는 어도어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하이브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이브라는 엄청난 그 회사의 그 백그라운드를 토대로 해서 이제 어도어가 어떻게 보면 성장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뉴진스가 성공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래서 이제 독립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보는 시각이에요, 그러면 하이브는? 하이브 입장에서는 어도어를 설립할 때에도 161억 원의 자본금을 댑니다. 회사 설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 물론 독자적인 경영 체제를 갖추도록 했습니다만 각 그룹이 데뷔할 때 금전적인 지원도 해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달에 이 하이브의 멀티 레이블 중 하나인 빌리브랩의 아일리시 데뷔합니다. 아일릿도 걸그룹인데 지난달 데뷔한 아일리시 예상으로 큰 성공을 거둡니다. 이 상황을 두고 이달부터 이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아일릿의 컨셉이 뉴진스와 너무 닮았다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물론 하이브 산하의 동등한 레이블이라고는 하지만 헤어, 메이크업, 의상, 안무, 영상 등이 쏙 빼닮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일각에서도 음악적 특색이 다소 닮았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민희진 대표는 방시혁 의장이 아일리스 데뷔 앨범을 프로듀싱한 점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뉴진스를 무시하고 아일리스에게 일방적인 지원을 해주었고 이 베끼기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 갑자기 경영권 탈취를 명목으로 감사에 착수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베꼈다고 카피했다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그 회사는 다른 레이블인 거죠. 다른 레이블이죠.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인 빌리 프랩의 소속인데
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보복 감사를 했다는 것이 민 그렇습니다. 대표 주장이고 네네. 아니면 이런 상황과 상관없이 네. 그냥 감사를 한 거다라는 것이 하이브의 입장인 거죠. 하이브 측은 민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적극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논란은 이 걸그룹을 둘러싼 팬들 외에도 우리 국민 모두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예. 이 하이브의 박지원 CEO가 어제 내부 구성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 감사 과정에서 아일릿의 데뷔 시점과는 무관하게 사전에 기획된 내용들이라는 점을 이미 파악했다. 예. 구체적으로 진상을 확인한 후에 조처를 해 나갈 것이다. 즉 뉴진스 측이 주장하는 아일릿의 베끼기 의혹은 일종의 변명에 불과하지 예. 애초에 경영권 탈취의 목적이 명백하게 존재했다는 것이 하이브 측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카피를 했다고 문제 제기한 것 자체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뭔가 이미 갈등이 있었던 상황에서 카피했다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네. 카피 제기를 해서 갈등이 불거진 건지 감사를 한 것인지 그게 지금 그렇죠. 우선순위가 뭔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양측의 선후 관계가 완전히 상반됩니다. 뉴진스 측에서는 베끼기 문제를 먼저 제기했다고 하고 있고 예. 하이브 측에서는 이미 민희진 대표 측의 경영권 탈취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현재 하이브가 어도 감사 과정에서 확보한 내부 자료에는 경영권 분리 시도 방안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예. 이 부분도 사실 하이브의 주장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 문건 내용 설명이 다소 구체적입니다. 네. 그 내용에는 하이브 안에서 우리를 못 건드리게 하고 궁극적으로 빠져나간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이브 안에서 우리를 못 건드리게 한다. 즉 경영권 탈취 시도를 할 때에도 예. 건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어도 측이 하이브의 내부 비밀을 확보해서 하이브를 압박해 나간다. 건드릴 때는 이 내부 자료를 토대로 오히려 반격을 제기한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 대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빠져나간다는 표현은 여러 자산들, 즉 사모펀드를 비롯한 우호적인 투자자에게 예. 자산을 제공받아서 현재 하이브가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어도의 지분을 대량 매수해서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는 추정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나 외부 투자자 유치 1안, 2안 정리라는 항목으로 별도의 문건도 발견되었는데 예. 여기서는 GP는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이를 두고 하이브 측에서는 G는 싱가포르 투자청 GIC를 가리키고 네. P는 사우디 국부펀드 PIF를 가리킨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싱가포르나 사우디의 사모펀드를 끌어들여서 이 예. 사모펀드로 하여금 하이브가 보유한 다수의 어도 지분을 사게 함으로써 우호적인 지분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이미 모색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그 하이브가 감사를 통해서 밝혀냈다는 그 어도어의 그 내부 문건인 거잖아요. 네네네. 이 내용을 보면 정말 뭔가 정말 그 어도어를 다른 곳으로 뭐 이렇게 하이브에서 빼내서 그렇죠. 판다거나 넘긴다거나 네네네네.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많이 진행됐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면 상당 부분 모의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노출된 이상 하이브 입장에서도 그대로 이 상황을 방치해 둘 수가 없겠죠. 예. 특히나 이 모 회사는 자회사의 재산 상태 업무를 감사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경영진을 대부분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예.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직권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 임시총회에서 이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보유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예. 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하이브는 어도 지분의 80%를 보유하고 있어서 예. 임시총회를 직권으로 개설한 이후에 이사진을 전면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를 교체할 때는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그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애초에 경영권 탈취라는 부정한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하이브 측은 관련 자료를 통해서 입증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향후에 법적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벌써부터 지금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앞서 보여주신 대로 레이블 시스템을 지금 하이브가 이제 독특한 시스템을 네네네. 갖고 이제 경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번 사태가 좀 예견된 일이었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만약 경영권 탈취 시도가 사실이라면 하이브가 행할 수 있는 행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경영권 확보인데 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사모펀드를 끌어들여서 대량의 자산을 마련합니다. 그 이후에
하이브가 보유한 대량의 어도어 지식을 사게 하는 방식인데 하이브가 이 사실을 인지한 이상 팔지 않으려고 하겠죠. 일때는 제3자 유상 증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서 예. 그 주식을 사모펀드가 사게 함으로써 하이브의 다수의 지분 구조를 변혁해 나가는 방식이죠. 그렇지만 어도어는 상장회사가 아닙니다. 자본시장법이 아닌 상법이 적용되다 보니 제3자 유상 증자에는 상당히 어려운 요건이 따릅니다. 단순히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유상 증자하는 것 자체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별도로 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즉 베끼기라든지 하이브 측이 뉴진스에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위약금을 물지 않고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 뉴진스를 데려나갈 수가 있고 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도 사모펀드 측으로부터 자산을 받아 회사를 설립하고 정당한 이유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물어줄 위약금까지 사모펀드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까지 나갈지는 두고 봐야 하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멀티 레이블 체제 상당히 선진화된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 멀티 레이블 체제를 통해서 하이브가 크게 성장을 해오긴 했습니다만 레이블 간의 갈등도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같은 지붕 아래에 있다고 해서 일부 베끼기 의혹이 불거졌을 때 해결하지 않고 방치해둔다면 그 갈등은 더 골물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상황을 방치해둔 하이브 측에도 법적 책임을 떠나서 일정한 도의적 책임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더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할 텐데 이 하이브는 삼성과 같은 대기업과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과 달리 하이브는 자신의 자회사 대부분의 지분을 회사 자체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체 경영 방침을 설정할 수도 있고 직접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각 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계기로 멀티 레이블 체제가 우리나라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이브가 여러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켜봐야겠군요. 다음 사건으로 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국가대표 야구 선수 오재원 씨, 한때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의 주장이었는데 이 오재원에게 두산 소속 선수 8명이 이 수면제를 대리 처방해 준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지금 팬들의 충격이 큽니다. 지난해까지 해설위원으로 활약했던 그 오재원 씨, 오늘 그 이승엽 감독이 이 사태와 관련해서 대신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거든요.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온 건지 좀 상황을 정리해 주시죠. 오재원 씨는 지난 17일 마약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상황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그 과정에서 필로폰 0.4g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인 9명으로부터 졸피뎀 성분의 수면 유도제를 수수하고 지인 명의로 직접 이를 매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인이 자신의 마약류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지인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협박까지 했군요. 그 과정에서 두산 소속 선수들이 졸피뎀 성분의 수면 유도제를 대리 처방받아 오재원 선수에게 직접 건넨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이 사실이 그 대리 처방해준 그 후배 선수들이죠. 후배 선수들이 이제 경찰에 자진 신고함으로써 이제 밝혀진 내용인데 이렇게 협박에 의해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대리 처방을 한 사람들은 그러면 법적 처벌에서는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까? 마약 관련 범행은 단순 투약, 소지, 매매, 알선, 수출입, 제조, 대량범 순으로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마약을 투약한 오재원 씨보다는 대리 처방해준 두산 소속 선수들이 매매, 알선 유형으로서 사실은 더 큰 처벌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이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중요한 수사 협조의 경우에는 형이 대폭 감경되는데 이 선수들에 대한 입건과 기소 내지는 수사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타인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대리 처방을 해준 정황이 실제로 입증된다면 상당히 형이 감경될 수 있고 더 무거운 유형의 마약류 범죄를 제보한다면 역시 형이 대폭 감형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오재원 씨가 부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리 처방을 해주는 과정에서 폭언이나 협박, 폭행을 가했다면 그 자체가 양형 가중 사유 요소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수사 협조, 또 다른 마약 혐의를 제보받게 된다면 형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또 다른 마약 혐의는 부인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두산 소속 선수들과 오재원 씨 간의 진실 공방으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또 계속 속보가 나오겠군요.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사건의 재구성이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